어제 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기업에 얽힌 속내, 주가에 얽힌 기업 공시의 진실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역의 지배자, 이 구역의 넘버원 수상한 남자 변영인 대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대표님? 공부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장세죠. 그래서 한참 뭐 불구경으로. 공부는 많이 못했고 많이 네. 먹어서 뭐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독점 규제 이슈로 눌려왔던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가가 지금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주 위주로 올라가면서 나스닥만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그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도 같이 지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원래 해오던 기업들인데 그래도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왔던 그 상승 지수 대비는 조금 상승 흐름이 좀 낮았던 요즘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 빅테크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앞두면서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번 주 좀 흐름 어떨까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2020년도 3월에 언택트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산업 수혜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언택트 계열에서의 어떤 매출 호조가 있었죠. 2020년도 3월 기점으로는 주가가 좀 좋지 못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3분기까지 실적 봤을 때 네. 네이버나 카카오의 아주 좋은 우상향 실적이 좀 있었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을 어떻게 기회의 해로 삼았죠. 작년에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이 성공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예정 중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이제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어떤 부분에서 네이버는 어떤 시세 확장이 조금 더뎠던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타공인하는 우리나라 포털 1위의 업체입니다. 카카오도 그 아성을 사실 뭐 깨고 있진 못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사업의 영역군이 좀 있었다면 맞아요. 지금 네이버는 사업이 조금 더 정체되어 있다. 이런 측면의 어떤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뭐 은행이나 뭐 게임 회사나 뭐 다른 결제 지불 수단에 대한 어떤 기술 회사 등등 뭐 모빌리티까지 사업 영역을 뭐 거의 공룡같이 키우고 있는 데서 반해서 네이버는 약간 조금 소강 상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중점적인 포털업 플러스 게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뭐 광고 요즘 많이 보면 네이버에서 쇼핑, 네이버 쇼핑 맞아요. 광고 많이 하죠. 맞아요. 뭐 산지에서 뭐 전복 따는 그런 쇼핑 동영상도 좀 라이브.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의심이 좀 됐거든요. 아니 국내에 대형 공룡 마켓들이 좀 많은데 네이버 같은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떻게 유통시장을 좀 선별할까,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시대와도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집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그림으로 보는 어떤 쇼핑 구매 형태가 있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들고 생산 재배하는 모습까지 보면서 확신을 갖고 쇼핑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새로운 사업 영역을 네이버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프라인 은행업법에 진출하겠다는 포부가 좀 있었다가 최근에 제주은행 인수설이 좀 돌았죠. 네. 그런데 뭐 물론 사실 무근으로 좀 밝혀졌지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이버도 은행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사업군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소문들을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건설이나 뭐 태양광, 철강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산업에 맞춰서 주가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지만 지금 시간이 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상태에서 오히려 주가는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 반해서
당시에 좀 뭐 미미한 견조 흐름을 좀 보여줬던 업종들은 이 4차 혁명이라고 하죠. 네. 새롭게 부각되는 사업 모멘텀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뭐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가 과거 10년 전 뭐 제가 뭐 분할 전 주가가 기억하기로는 180만 원 갔을 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해요. 분할 전 주가로 네. 9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시총의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분할 이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거기서 또 2배가 됐죠. 음. 자, 이런 점들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치 예상세는 완연하다. 즉 4차 혁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의 영역군도를 좀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실적적인 측면만 보면 당장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뭐 이미 3분기에 예고가 되어 있었던 만큼 재료 소멸 관점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는 조정시 매수 관점.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상장 이슈 모멘텀까지 있기 네. 때문에 주가가 저점 매수 공략을 좀 기회를 준다면 뭐 주저하지 말고 사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의 카카오에 비해서 뭐 상승폭은 크게 좀 둔화된 네.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포털 1위가 주는 이 사업의 성장성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관점 우리가 한번 파악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이버는 계속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사업 분야도 확장하고 있고 때문에 포털 1위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카카오도 이제 IPO도 상반기에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카카오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좀 저점 매수로 매수 전략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오전장도 지금 잠깐 살펴볼게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양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지금 특히 3,2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지금 양 그렇죠. 지수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오전장 지금 월요일 오전부터 흐름이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사실 오늘 크게 뭐 상승을 이끌었던 어떤 주요 지수 품목은 없는데 네. 대형주 위주에서 좀 상승이 나왔던 것보다는 중형주 내지 소형주에 오늘 강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도 좀 있고 지금 제가 잠깐 그 코스피 전체 지금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코스피 1년치의 어떤 주가 흐름이에요. 자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고 나서 주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가 좀 충분히 되고 있죠. 네. 물론 이 차익 매물이 나왔던 뭐 이 중간에 한 1월 한 최근이죠. 네, 네. 저번 주 구간에는 코스피의 어떤 급락 조정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 3,200포인트 그러니까 3,000포인트와 3,200포인트 안에서 왔다 갔다 좀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을 좀 했는데 지금 흐름은 3,200선을 조금 넘어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한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이어지는 대세적인 어떤 조정장이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라면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거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정시 재매수 타겟을 좀 잡는 게 어떤가 이렇게 투자 전략이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이제 3,200포인트 언저리로 잘 가고 있지만 이제 공포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공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MH입니다. KMH는 미디어 기업입니다. 방송 송출 서비스도 하고 또 방송 채널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계열사로 뭐 MNCN 미디어, 또 아시아경제 신문, 아시아경제 뭐 TV, 또 팍스넷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장 지배력도 좀 높고 신규 채널 확보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는 회사인데 이 KMH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 선임안에 가결을 했습니다. 2대 주주인 키스톤 PE와 공동 경영 체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대표님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뭐 좀 더 안정적인 경영 체제를 이어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도 일단 될까요? KMH의 저 공시를 좀 한번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네. 주총의 어떤 결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회사 히스토리거든요. 최근에 어떤 이 KMH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을 좀 펼쳤다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있어요. 네. 그 사태적 원인이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경영권 분쟁입니다. 잠깐 공식 좀 볼게요. 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주주명부 열람 등사시청 가처분이 있죠. 자 원고는 키스톤 다이내믹 투자 목적 회사입니다. 즉 키스톤 에스페시 특수 목적 펀드 회사가 이 KMH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라는 정식 요청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사인 주주총회 그러니까 2020년 10월 14일 개최 예정인 네. 임시총회에서 이 주주총회에 어떤 적합한 결의 사항을 좀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반복이 되었던 이 주주총회가요. 다시 열고 자 10월 달까 한번 보죠. 네. 자 일단은 뭐 김정하 선임, 하승진 선임 자 사측이 처음에는 사측이 제시했던 모든 안건들이 어떻게 됐죠? 부결됐습니다. 새로운 임총을 열어서 기존 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현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안에 대해서는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의안 같은 경우는 의안의 상정조차 철회를 좀 하게 이르렀는데 지금 네. 뭐냐면 KMH의 기존 최대 주주인 최상주 회장과 키스톤 P 간의 경영권 분쟁이 좀 가속화됐던 시점이 작년이었죠. 자 현행 경영진의 지분율을 우위에서 조금 뭐 근소한 차가 아니라 네. 이 키스톤이 시장에서 어떤 이 총회, 그러니까 즉 장내 매수에서 경영권을 본격적으로 좀 위협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가속화됐던 시점이 바로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최고조에 좀 일었었는데 뭐 끊임없습니다. 10월 14일 날 임총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네. 뭐 다시 공식 보더라도 11월, 12월 뭐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좀 이루어졌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1월까지 좀 오게 된 건데 네. 자 현재까지 왔지만 극적으로 KMH가 지난달이었습니다. 12월. 지난달 12월에 네.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와 최상주 회장 간 이 경영 공동 협의를 이제 완료하게 된 거죠. 네. 1월 4일에 키스톤과 최상주 대주주의 이 지분 공동 보유 계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여기가 기타 경영상으로 좀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1월 4일입니다. 잠시만요. 이걸 좀 네. 보고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계속 경영권 분쟁이 있다가 이제 공동 경영을 골자로 한 주주 간 계약을 극적으로 체결을 한 거네요. 지난해 12월에. 예,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네. 왜 갑자기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동안 경영권 잠시만요. 분쟁이 제가 좀 뭐 착각을 좀 했는데 네. 자 공시에는 이 내용이 지금 기재되어 있는 부분 지금 안 나. 여기 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여기에 부속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목적으로 해서 KMH의 현재 경영진과 네. 키스톤 PE 간의 이 합의를 통해서 올 22일 날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1인, 사회이사 2명, 그다음에 비상무이사 2명, 감사 1인을 선임했다. 이게 이 회사 측과 네. 키스톤 그러니까 2대 주주 간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임시장 원안대로 승인됐고요. 모든 안건들이 선임돼서 이사 세부 내용만 보더라도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의 부대표가 경영 일선에 이제 들어오고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제 회사 측에 이제 관계된 분들 그다음에 사회이사 역시 키스톤 PE가 제안했던 이 이사진들로 모두 구성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이 됐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여기서 고무적인 부분들은요 바로 1월 4일 여기죠. 네. 1월 4일 날 체결한 계약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걸 공시할 때는요. 이 회사의 지분이
변경이 되거나 변동되는 시점에 공시를 하게 되는데 잠깐 볼게요. 직전 보고서에 지분이 41%였는데 이번 보고서의 지분이 어떻게 됐죠? 6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주 회장이 장내 매수한 거냐? 자, 그건 아니죠. 세부 내용, 변동 내역을 보면요.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총괄표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변동 내역을 보면 자, 키스톤 PE의 신규 주식 취득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 기재가 돼 있죠. 네. 자, 변동 내용에 68만 주씩 쭉 나누는데 자, 이게 뭐냐? 공동 보유 계약 체결. 즉 의결권을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묶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키스톤 PE가 지난 12월 25일 공동 경영을 골자로 한 주주 계약을 극적으로 체결했고요. 네. 자, 이에 따라서 2대 주주와 현 최대 주주 간의 모든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킨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뭐 향후 5년간 이 지분을 같이 공동 경영 형태로 보유하면서 회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상호 공동 경영을 한다라는 게 있고 지금 KMH의 이 사업 분야는 좀 다각화돼 있죠. 국내 1위의 전파 송출 사업자입니다. 근데 본연의 어떤 방송 통신업을 기반으로 했는데 자회사로는 또 언론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레저라고 해서 신라 CC, 그 다음에 파주 CC 등의 골프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골프장을 이제 좀 매각해서 마련된 실탄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 즉 뭐 2차 전지를 할 수 있다라는 뭐 한간의 그런 어떤 소문들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 영역인데 KMH가 경영권 분쟁 제로 소멸, 종식에 따른 제로 소멸 관점으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자,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지분율이 64%가 즉 묶였다. 발행 주식 총수의 64%를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잠깐 보실게요, 여기. 네. 자, 2,200만 주 중에서 64%가 묶였다면 한 460만 주, 460만 주 정도 되나요? 440만 주에서 460만 주 추정인데, 자, 실제 적은 물량의 유통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KMH의 향후 이 사업의 어떤 결정사항, 의사결정사항에 맞춰서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KMH 살펴봤고요. 저희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루윈인데 트루윈은 자동차용 센서 업체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전기차용 센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현재는 또 만도를 통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에도 이 자동차용 전기차 센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중국차 니오와도 전기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밝힌 건데 이 트루윈이 반면에는 기존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5G 사업이 계약이 무산이 됐다고 하네요. 이 계약 상대방인 텍슨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급이 무산됐다 하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설명을 내놓은 건데 이 트루윈의 이 공시는 어떤 공시가 이번에 나온 거죠, 대표님? 예, 뭐 최근 공시를 보기 전에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네. 먼저 좀 공시를 볼게요. 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네.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 트루윈이 자동차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처음 추진했던 신규 사업이 바로 5G 사업. 통신 시스템의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CMPS라는 센서 조합 모듈과 GPS 모듈 외의 부품을 이 주식회사 텍슨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금액이 160억이었습니다. 네. 최근 직전 연도 매출액 대비 47%에 꽤 큰 해당되는 꽤 뭐 결코 적지 않은 네. 큰 금액이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다. 자, 내용 좀 보죠. 네. 당사는 주식회사 텍슨과 2019년 12월 26일에 160억 원 규모의 이 통신 시스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자, 1년 후에요. 자, 2019년도 12월 26일에
16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지만 네. 24일 날, 즉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취소한 겁니다. 자,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가 밝혔습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수차례 구도 혹은 전자서면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 이행에 대해서는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즉 이행 사항이 없었다. 자, 최근에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우리 한번 다뤘었죠. LIS 종목 다루면서 최근에 단일 판매 즉 수주 공급 계약 하겠다라고 주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주가 다시 원점으로 떨어집니다. 이유는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페널티인데 최근 우리가 벌점 조항을 보더라도 최고 벌점 구간이 12점에 부가가증은 4,800만 원이죠. 한 건에. 좀 약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뭐 지금 예고긴 한데 네. 자,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1조 사기극에 비해서는 뭐 양반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트루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전장 사업 이외에 새로운 어떤 사업 모멘텀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진행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즉 5G 관련된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은 맞아요. 없다. 제로 베이스. 그 사업 자체도 이제 뭐 진행이 좀 불분명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중간에 공시하지 않고 충분히 이 변동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1년이 촉박해서 그러네요. 해지했어 라고 발표를 한다는 것은 이 투자자를 좀 기망하는 것 아니냐.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렇죠. 자, 최근 공시를 볼게요. 자, 공시 번복으로 지정이 결국 됐습니다. 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지 사유로 해서 부가 별점은 고작 3점에 불과했다. 자, 회사는 이로 인한 뭐 8점이 초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거래 하루 정지도 하루 없고. 정도 뭐 거래 정지가 되는 어떤 상황이 좀 없었는데 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투자자가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장 사업이나 어떤 자동차 부품의 기술적인 어떤 지박 사업의 정체성 내지는 이 정체성이라는 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하는 사업 흐름이 있었다면 네. 새로운 어떤 성장성을 위해서 도입하는 게 바로 신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2019년도라면 5G 관련된 이슈가 폭발적으로 좀 나왔던 시기죠. 즉 주가는 5G 때문에 상승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더 역행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취소됐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중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주식을 이제 5G 관련주로 좀 기대감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 주식을 지금 투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트윈 자체가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뭐 결코 회사가 너무 안 좋거나 구조가 안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실적도 작년 3분기 기준에서는 2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14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직전 연도 대비 올해 매출. 흑자 전환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4분기의 실적 부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즉 예상했던 매출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잠정 실적치는 좀 변화가 생겼죠. 만약에 5G 관련된 매출이 반영이 됐다면 매출액은 늘어났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 판단에서 어떻게 보이죠? 기대감. 이 부분이 반영되면 올해는 매출 성장치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추가적인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이 뭐 거의 1년 다 되고 이틀 남기고 바로 해지. 이건 문제가 좀 크다는 거고 일단은 뭐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 재무구조를 좀 발표를 했고 네. 이후에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의 니오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니오의 브레이크 페달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쪽의 어떤 판로 개척을 좀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부정적이에요. 어허. 지금 전기차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차 기준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베이스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배터리죠. 그렇죠. 자, 배터리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 논외로 제외한다면
나머지 전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우리나라 이 회사가 독보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전장 부품 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내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접촉하는 흐름이 좀 좋은데 중국은 일단 납품상에서는 어떤 단가가 좀 맞춰지지만 이후에 개발 양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이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듈 부분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와 좀 더 맞다면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열 화상 감지 관련된 기술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의 사업 모멘텀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예상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좀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정리가 되는 대목이고 잠깐 뭐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자, 트루인이죠. 네. 트루인. 그럼 트루인의 그 전기차용 센서 공급만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정체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센서 모듈 센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사업을 다각화를 추진하는 게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을 키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트루인. 네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 기준이었죠. 작년에 2019년도 기준을 잠깐 볼게요. 네. 자, 2019년도 12월 기점이었죠. 네.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12월 기점 보면 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이 완연해 보이죠. 그러네요. 자, 5G에 관련된 통신 장비 납품 계약 최근 매출액의 43%에 해당되는 이 실적 발표, 아니죠, 매출 수주 계약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후에 다시 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이후에 최저점이었던 3월 거쳐서 자, 요 구간으로만 보더라도 자, 주가는 어찌됐든 3,500원대 좀 머물러 있었고 네. 이후에 다시 5G 관련된 이 사업 모멘텀 좀 강화된 시점에 다시 상승 탄력을 주었지만 네. 결국엔 주가는 우상향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 상승폭은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슈 때문에 업종 반영이 좀 된 건데 사실상 뭐 주가는 당시 1차 뭐 5G 관련된 어떤 영역대보다는 지금 많이 하회하고 있는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자율주행 모멘텀, 전기차의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줘야만 전고 영역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좀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전기차도 사실은 어떤 이 부품주에 대한 수혜가 옥석가리기가 좀 시작된다는 거죠. 즉 2021년도에는 사업적인 부분, 실적적인 측면이 좀 부과가 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전략 대응인데 현재에서는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물론 차트는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네. 4,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자, 네. 보유 관점, 그다음에 4,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 관점이지만 전고 영역대의 돌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점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4,900원이 이탈하는 게 이제 보유 관점으로 4,900원 선으로 이탈하는지를 봐야 하고 좀 정고점을 조금 돌파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아이디스도 보고 갈게요. 아이디스가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이 CCTV 카메라가 촬영한 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영상 보안 분야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또 규모도 큰 시장이죠. 규모도 큰 업체죠. 근데 이 아이디스가 최근에 KT의 기업용 무선통신 자회사인 KT파워텔을 인수했다. 인수가가 이제 406억 원인데 인수했다는 공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무선통신 1위 업체인 KT파워텔을 인수한 건데 회사 성장을 조금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좋은 공시로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KT 입장에서는요. OTT 계열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강화한다는 어떤 로드맵 발표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의사결정이 됐던 겁니다. 바로 22일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네. 자가 공시 볼게요. 자, 아이디스는 탑업인
주식 출자 증권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을 사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했다는 공시입니다. 자, 발행 회사는 바로 KT 파워텔, KT의 자회사입니다. KT 파워텔의 지분 770만 주, 즉 경영권 지분율은 44.8%에 해당되는데요. 자, 자기 자본 대비 23%에 해당되는 이 금원액을 KT 파워텔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현금 지급 조건이고요. 잔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 통신업법에 접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관 기관의 또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정은 맞거나 또는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후속 보도 자료가 좀 있었네요. 네. 지금 인수 배경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자, 아이디스는 2013년도에 세계 보안 시장 규모의 뭐 5위 안에 차지했고, 시드니 올림픽이나 기타 뭐 대형 컨벤션 행사에 이 보안 기기에 대한 어떤 이 수주까지 따냈던 기술력을 입증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최근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KT는 어떤 이 본인들의 어떤 집중 모델과 비집중 모델을 좀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KT 파워텔은 KT가 갖고 있는 5G 통신 계열의 주력 모델에서는 조금 더 벗어나죠. KT 기업용 무선통신 자회사 KT 파워텔을 인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이디스 그룹에 대해서 영상 보안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프린터 등의 어떤 사업 다각화를 좀 하나로 좀 뭉치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폐쇄회로 디지털 영상 장치에 대한 저장 기술을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34개국의 60개 보안 업체에 파트너십 맺고 있고, 지금 2019년도 이 홀딩스 자산은 8천억 자산에 매출 한 5천억 정도를 기록했던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고, 여기 자회사인 아이디스 역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을 위해서 지주사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뭐 초음파 모니터 세계 1위인 뭐 코텍, 그다음에 포스 영수증, 뭐 우리가 이제 포스 영수증이라고 해서 뭐 가맹점에 가서 긁고 거기서 주는 거 말고 요즘 배달시키면 요만한 기계수이 좀 나와요. 네, 맞아요. 자, 그런 기술을 바로 단말기. 그렇죠. 휴대용 포스형 영수증 프린트 기술도 바로 이 회사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더 이 확장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의 주요 역할적인 부분은 주파수 공용통신이라는 TRS를 같이 결합한다. 뭐랑? 이 회사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oT와 결합해서 네. 자, 무선과 IoT를 결합한 보안 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뭐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면 자, 뭐 지금 CCTV에서 우리가 구현된 영상이 저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석과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AI 기술이 접목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멀리서 수백 명이 지나가도 이 사람을 확대해서 본다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 나오는 시대가 곧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AI 기술까지 해서 결합된 IoT 확장세가 이 회사의 시너지와 좀 결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관측 예상이 있었고, 자, 매가 400억 원대 매가가 지금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 뭐 부실 이 인공위성의 개발 부분에 대해서 홍콩에 뭐 1원에 매각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호 시너지 입장에서는 아이디스가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끌고 가는 이 확장세에서는 네. 그래도 KT 파워텔의 인수로 인해서 인수 시너지가 좀 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아이디스의 이제 인수 시너지도 이제 기대하면서 수익 다변화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의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KMH, 트루윈, 아이디스까지 공시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저희 수상한 공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변영인 대표 모시고는 우리 마감장에서 마켓나우에서도 계속 함께 할 테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우경제TV 좋아요, 댓글, 구독 여러분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